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은 듄 파트 2. 어제 개봉이 수요일인데요. 개봉 전 뭐 약간 특별 상영 같은 걸 좀 이용해서 하루 먼저 보고 왔습니다, 저녁에. 일단 듄 파트 1과 파트 2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극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두드러진데, 뭐 이 작품 다 아시죠? 프랭크 허버트의 전설적인 SF 소설 듄의 이제 지금 국내 출간된 소설 기준으로 1권을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지금 영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폴 아트레이더스,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하고 있죠. 이 인물이 이제 이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코넨 가문의 음모에, 그 다음에 하코넨 가문과 결탁한 이제 황제에 의해서 집안이 파문당하죠. 파멸하고 프레멘이라고 불리는 사막 지역에 있는 지금 이 이야기 자체의 전체적 구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듄이라고 불리우는 스파이시라고 불리우는 이제 특수 광물. 뭐 지금 사실 이제 뭐 이 프랭크 허버트 시절에 이것은 이제 그 석유를 놓고 펼쳐지는 제국주의 간의 이권을 갖다가 약간 중세적 비전의 가문 대결로 이제 풀어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되게 독특한 질감의 영화라고, SF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가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이 아트레이스 AS 가문이 결국 파멸을 당하고 주인공 폴이 이제 프레멘이라고 불리우는 사막 부족의 세력에 합류하게 되는까지, 그러니까 탈출 과정, 일종의 탈출기죠.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레베카 페거슨이 연기하고 있는 이 제시카 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 폴이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원작에서 한 15세 정도의 나이에 스토리가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티모시 살라메가 배역을 하니까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하이틴 내지는 이제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인물이죠. 그 인물이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가 듄 1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듄 2는 이제 이 탈출에 성공한 이 폴이 이제 일종의 성장기를 거쳐서 자신이 꼭 의도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이 하코넨과 그 자신을 갖다가 이제 몰락하게 만든 세력들을 이제 밀어내고 권력을 다시 획득하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듄이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보여주는 세계는 사실은 되게 어, 어두운 이야기에 속합니다. 이게 이 어른들의 SF라고 옛날부터 불려왔고,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들, 뭐 하코넨 가문의 경우에 이제 나치를 소재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코넨 가문, 네, 나치, 아주 어둡고 침잠한 세력, 어두운 음모의 세력, 잔혹한 세력. 이들은 이제 나치를, 이제 프랭크 버트는 이제 당대 미국 작가였으니까요. 냉전 시대에 또 이제 2차 세계전을 거치면서 이 그 어두운 비전을 갖다가 이 하코넨 가문에 투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악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악과의 대결을 지속하면서 이들과 맞서 싸우기 점점점 침잠돼 버린. 그래서 일부는 마치 좀 DH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데이비드 린의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느낌의 영화였어요. 사막이란 배경도 좀 그렇고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분은 이제 그것의 이제 라이징이죠. 다시 복수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단순한 선악구도의 오락 영화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일단은 엄청나게 새로운 시각적인 이 효과, 엄청난 스펙타클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사막의 아름다움을 아마 이토록 만들어낸 영화들이 최근에 있었나, 데이비드 린의 아라비아 로렌스 이후에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으면, 찾아보면 새끼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 스펙타클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프랭크 허버트가 구상했었던 원작 세계를 갖다가 아주 세련된 시각 효과의 풍경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상할 수 있는 이제 폭력적인 이 전쟁 장면 등으로 인해서 영화가 상당히 인상적인 일단 비주얼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정말 넘쳐나고 영화 상영 시간도 2시간 40분이라고 하는 거대 서사시 같은 영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복합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그 기대감이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듄이라고 하는 영화의 1편 그 다음에 듄이라고 하는 뭐 이 광팬들은 주로 서구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두운 시각 뭐 일종의 드라마로 시작하면 왕자의 게임 같은 그런 좀 어두운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캐스팅부터도 화려해가지고요. 일단은 뭐 전편에 등장했었던 뭐 티모시 살람의 이 존재감은 2편에서는 굉장히 극적으로 압도적 존재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편에서 좀 소년성 같은 면이었고 약간 유약한 면이 많다면 이 듄의 후반부에서는 점점 폭주하고 있는 이 폴의 그런 모습을 아주 압도적인 좀 연기력으로 뚫고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다이아가 연기하고 있는 찬이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되어가는 이 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인간적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메시아로서의 성격을 거부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디 제시카, 레베카 퍼거슨의 경우에는 전편에 비해서 유약한 면을 거의 걷어내고 점차 음모가이자 이제 그런 거대한 일종의 흑막에 일종의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점점 자신의 권력욕과 겹쳐서 달성하는 인물로 변신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편에서는 좀 호의적으로 보여줬던 이 건이 같은 인물로, 물론 이 영화에서는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복잡한 인물이 아닙니다만 복수심에 사로잡힌 인물로 좀 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개별 캐릭터들이 조금씩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스틸가의 경우에 전편에는 이제 이 프레맨이라고 불리는 사막 부족의 리더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이제 메시아 신앙에 빠져 있는 이 듄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 근본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하면서 점점 폴을 갖다가 숭배하는 인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숭배자의 전체적인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이제 이 듀가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폴과 안티테제 정반대의 캐릭터로서 폴이 일종의 뭐 고전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메시아의 성격을 보여준다면,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반대의 그 어두운 면, 다크사이드의 그런 독재자, 지배자로서의 후세대로 이제 페이드 로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스틴 버틀러죠. 하코넨 가문의 오스틴 버틀러는 이제 엘비스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던, 엘비스라는 영화 있죠. 그 엘비스 프레슬리 전기 영화에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아마 듄 파트 2가 지금 이제 영화화가 됐을 때 지금 이 듄 소설 일부가 끝났습니다만 그 후세대 이야기를 해서 한 3부작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지금 소편이 만들어진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룰란 공주 플로렌스 퓨라고 하는 인물이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 1편에 등장했던 데이비드 바티스타가 라반. 그 다음에 약간 짧게 등장합니다만 역시 이제 레이디 제시카의 반대편에 있는 그 지금 방금 얘기했던 오스틴 버틀러가 있는 페이드 로타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로 에이리 마우트.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욕망의 태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레이드 마우트는 그 성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페이드 로타를 갖다가
뭐 이용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제시카의 경우엔 모성애를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인 이제 폴을 갖다가 만들어내, 폴을 갖다 조종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하코넨 남자가 그다음에 이제 흑막의 이제 가장 거두로 황제 사담 4세 크리스토퍼 월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는 이제 거대한 서사시죠. 그러니까 크게 뭐 파트를 보자면, 시퀀스로 따지자면 여러 시퀀스로 나눠집니다만, 이제 전반부에는 이 폴의 각성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안티 태제, 아치에넘이라고 할 수 있는 숙적으로서의 페이드로타의 성장기를 다루고요. 그러니까 성장기라기보다는 이제 그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게릴라 투쟁을 펼치는 이 두 커플, 차야와 폴의 이제 활약상을 담고 있는 액션 시퀀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시 수학기를 갖다가 이제 공격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는 장면들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에 이제 그 반격이 이제 페이드로타에서 이어지고, 그에 대해서는 다시 총 공세를 펼치는 장면들로 해서 일종의 거대한 전장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특이한 지점은 전쟁 서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반지의 제왕만 하더라도, 일종의 말하자면 반지의 제왕인 톨킨의 경우도 이제 1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나치와 일종의 적국이죠. 연합국의 입장에서 선과 악의 대결처럼 묘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이제 단순한 구두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인간의 욕망들을 묘사해내는 그런 것이 매력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면까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인류의 다양한 종교사에서 우리 민족,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갖다 구원해줄 누군가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 영화의 등장인물인 폴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운명을 걸머지게 되고, 이제 예지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지력의 근원에는 이제 생명의 물이라고 불리는, 사실은 독약이 말의 일종의 그 반대적 반어법 같은 표현인데, 사실은 독약이지만 이 독약을 먹고 살아난, 이제 부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을 한 사람에게는 막강한 예지력을 가지게 되는, 미래와 과거를 모두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폴의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뇌에 빠져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폴은 그 메시아로서 점점점 추앙되는 과정이 점차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이제 이 지금 하비에 바르뎀이 연기하고 있는 이 스틸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이 메시아로서의 폴의 행적이 맞아간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확신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차야와의 사랑을 더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굉장히 큰 고통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폴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 소설 후반부에 이 뒷부분에 가면 전쟁이 자기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제 대략 말로 언급이 됩니다만,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것들의 운명을 알고 있는 폴은 그것을 처음에 거부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의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영화 궁극적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화가 일단 구도상으로 원작 소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도들이 이제 좀 더 선명하게 2편 파트 2에서 등장하게 되고, 1편은 사실 저같이 듄 소설을 읽지 않은 팬들의 입장에서 일종의 시각적 스펙터클, 그러니까 영화가 1편을 보면 진짜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공들이지 않은 장면이 없고 이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장면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인데, 듄 파트 2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어디서도 본 듯했지만 익숙하지만 동시에 또 보지 못했던 세계적 공간,
이 듄이라고 불리는 행성에서 펼쳐지는 그 공간에서의 그런 시각적인 모습들이 일단 두드러지지만 그 속에 1편에서 이미 그 프롤로그처럼 던져놓은 인물들이 점점 변화를 겪고 고통을 겪고 심화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아주 장대하게 펼쳐지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흑화되고 대부분은 흑화된다고 사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이 영화의 다른 버전은 인류의 역사의 어두운 측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식의 측면이라고 말 수 있는데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서 이 악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약간의 그런 믿음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보여졌을 때 무너져 나가는 장면, 무너져 버리는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되게 분명히 이야기의 모티브는 인류의 비극에서 많이 가져왔을 거거든요. 이 여기서 결국 기본적 듄에 펼쳐지는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물질은 뭐 영화에서는 우주 행성간을 이동하는 강력한 일종의 거의 독점적인 그런 연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비싼 물질로서 판매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이 60년대 20세기 중후반에 펼쳤던 석유를 놓고 펼쳐졌던 제국주의 간의 갈등, 그 이야기들이고, 아까도 언급했던 그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그 영국 사람의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이제 당시 부족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랍에 있는 부족들과 연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독립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 하코넨 가문,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코넨 가문이 지배하려고 했었던 막대한 부를 꾸미려고 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스파이스라고 하는 불리는 물질을 지배해서 부를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 반대로 그 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아스테리아스 가문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든 연대를 해서 좀 풀어내려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대전 당시에 뭐 연대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겠지만 독일과 영국의 갈등, 뭐 아니면 제국군과 연합국과 주축국의 그런 관계처럼 영화 이야기가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여기는 중세적인 이야기들이 섞기 때문에 고대 중세적인 이야기들, 신앙적 요소들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승리의 여건이 원리주의자라고 이제 번역본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결국 프레맨들이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흐트러져 있는 프레맨들을 하나로 모으는 건 메시아의 존재고, 폴은 자신이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가 됨으로 인하여 전투의 승리를 끌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밌는 지점은 약간 이제 이 프랭크 허버트만의 독특적 세계관, 전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일종의 전 각각의 가문과 왕족을 지배하고 있는 특수한 세력인 이 데모들이 일종의 흑막으로서 음모하는 세력으로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에 해당되는 인물들,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죠? 영화의 이틀남 공주의 플로렌스 퓨, 그 다음에 뭐 레아 세이도가 잠깐 연기했던 레이디 마코트, 그 다음에 레베카 퍼거슨이 연기한 레이디 제시카까지 해서 모든 인물들,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이 젠다야가 연기하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런 흑막과 연관되어 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모든 우주의 운명을 지배하고 권력을 지배하려고 하는 흑막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지점이 좀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약간 음모론적인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듄 세계에 이렇게 정통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냥 영화를 본 느낌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듄 파트 2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간 40분이 넘어가는 상당히 긴 상영 시간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다채로운 그런 인물의 캐릭터들과 갈등 상황들, 그다음에 각각의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이죠. 소설에 비하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압도적으로 표현을 해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개인의 선의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무력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권력 요지라든가 욕망이라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항하는 세력들이 한없이 어, 한없이 당하는 것이 옳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옳은 행동이지도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쟁과 폭력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로 풀어나간다는 점이 참 답답한 면이 보여지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1편을 조금 안 보면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요. 순전히 티모시 살라메가 이제 영웅의 캐릭터로서 묘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은 어느 정도 다 어리석은 면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거기에 같이 이제 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뭐 영화 속에 이제 웜이 벌레라고 불리는 거대한 400m짜리 모래벌레 활약까지 해서, 듀는 시각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그런 욕망과 권력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은근한 비유로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이 영화를 본 분들은 다시 좋아하신다면, 그러니까 좋아하기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고 오락 영화로서 이 듄 파트 2가 막연히 좋을 거다 라고 말하기 사실 조금 어렵고요. 되게 정치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영화적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뭐 콘텍스트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인류의 20세기 역사의 뭐 기본적인 정도의 이해를 한다면 뭐 크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종종종 등장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영화적 세계 자체를 뭐 스펙타클로 즐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잡한 이해관계나 인류의 역사, 전쟁사 등을 떠올릴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측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되게 해피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스타워즈 3부작의 끝처럼 뭐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참 보기에는 어두운 비전입니다. 물론 스타워즈는 이 듀 소설의 원작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건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듀는 스타워즈의 거의 반대편에 있는 아주 어두운 SF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드니 빌레브 감독은 그 아주 상당히 잘 뛰어나게 묘사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극장에서 필히 감상해야 될 만한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루즈할 수도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쾌감을 주는 종류의 스펙타클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일방적인 폭격이 대결이고 뭐 복수가 펼쳐지긴 합니다만, 그거 모습이 과연 우리가 원했었던 통쾌함을 주느냐라고 말하기 참 어렵게 인물의 캐릭터들이 첩첩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그런 측면들에 대한 묘사가 사실은 이제 통쾌감을 주지 않는 대신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펙타클 자체는 워낙 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스펙타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인, 어떻게 과감하게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 뭐 듀운의 팬이라면 당연히 원했을 정도로 시각화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저같이 듀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 즐겁게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화 사실 초반부에 이동하면서 조금 피곤해가지고 그 퇴근하고서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조금 피곤하게 느꼈습니다만, 후반부 가니까 너무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봤어요, 영화. 와, 이야, 이렇게 한다고? 오히려 그 소설의 이야기 잘 거의 모르니까, 야,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복잡한 캐릭터를 갖다가 영화 속에 구현한단 말이지. SF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뭐 꼭 지금 이미 지금 뭐 각종 서구 평단, 뭐 각종 평단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뭐 티모시 살라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서 아마 티모시 살라메에게 봤던 조금 이제 이 배우가 왜 지금 현 시점 가장 각광받는 배우인가. 뭐 얼마 전에 개봉한 원카에서 봤던 천진난만한 모습들과 달리 이 영화에서는 또 그 섹스피어적인 그런 압도적인 또 연기력을 또 선보여서 카리스마가 있어요. 뭐 맞대응하는 배우들이 뭐 대배우 아닙니까? 레베카 퍼거슨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데모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흑막 집단의 거두 등장하는 게 1편에서 샤론 램플링이라는 영국의 대배우죠. 이런 분이 등장하지만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뭐 참 드니 빌레브는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느끼는 작품이고요. 2부가 어쨌든 이제 잘 어떻게 끝났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다 그 이야기가 더 나올 이야기가 어차피 원작 소설에는 길게 나오니까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 영화의 흥행 성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더 나온다면 더 또 멋진 이 듄만의 세계관을 보여줄 만한 세계관을 어느 정도 지금 구축해 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동어 반복이라고 한 개념이 전혀 없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 프랭크 허버트가 만들어낸 모래 듄의 세계에 펼쳐지는 일종의 막장 드라마, 왕조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그런 근원적인 탐욕과 뭐 권력욕에 대한 통찰이 깊이 들어있는 영화라서 나름대로 생각해볼 만한 여지도 많은 아주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이왕이면 극장 상영 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듄 파트 2였습니다. 저는 뭐 소마 시네마입니다. 뭐 네, 이것저것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